자, 포트폴리오 AS 전략 문의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포트폴리오도 같이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력 기준에서 반도체 기준을 크게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최대 이제 90에서 100%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을 해놓은 상태이고, 자동차까지도 뭐 압축 기준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기준에서는 뭐 현대차든 또 주력으로 있는 한국전력이든 또 서진 시스템이든 이런 종목을 재차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 이제 하나솔루션, 기아,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뭐 로보티즈 이런 쪽까지 같이 병행을 했는데 지금 기준은 우리 쪽 기준에서는 압축을 하고 이런 쪽 그런 기준을 이제 오전장 더 보고 기존의 흐름처럼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잡고 투매보다는 가져가는 쪽으로. 오늘의 조정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과 이란 쪽의 불확실성 부분, 거기에 이제 이란의 차기 지도자 기준이 이제 강경파가 선출됐다라는 내용들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확장시킨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준에 니케이 쪽의 6% 하락과 미국 선물의 2%의 하락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국내 증시만 낙폭이 좀 많이 확장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토로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 글로벌 증시의 낙폭까지도 확장이 돼 있다 보니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삼성전자의 되돌림의 흐름, 또 하이닉스의 되돌림의 흐름, 이런 부분이 나머지 종목군들의 낙폭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매 사인을 좀 잡아 드릴 텐데 메타방의 기준도 한 번 더 발송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점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들의 기준, 그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현금화, 또 이동, 압축, 뭐 이런 부분들도 메타방이든 VVIP방이든 전부 가급적이면 좀 더 차분하게 기준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우선순위는 일단 어찌됐건 다른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서진 시스템이 낙폭을 줄여서 1.8이다. 그쪽에 매수사인부터 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삼성전자의 낙폭 축소 범위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은 뭐 1차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을 좀 꼽고 있고, 뭐 서진 시스템도 낙폭률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최상위의 기준은 아니라서 또 눈에 보여지는 수급 범위 부분도 이제 조금 더 다시 확인하면서 대체 기준을 좀 잡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의 수급 범위가 강화되면서 강세를 띠게 되면 로봇주들이 내일 뭐 노란봉투법 시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솔루션의 기준은 아무래도 스페이스 X 쪽,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그리고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이제 해소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잡았어요. 오늘 뭐 강과까지도 흐름을 잡아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매매 사인을 조금 뭐 이야기하다가 한 템포가 가격적으로 더 올라온 기준이 되는데 오히려 더 좋죠. 뭐 그렇게 해서 17만 4천 원 기준에 일단 돌릴 때는 계속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현금화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틀 연속 급락 이후에 되돌릴 때 기준의 갭상승, 그것이 갭상승이 무서워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갭상승 나오고 쭉 뻗어갈까봐 뭐 정리해야 될 구간에 정리를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압축도 못하겠죠.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지금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적인 부분,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PER이 7배 수준으로 또 꺾여져 내려온 상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PER이. 그리고 뭐 하이닉스 기준도 5배 PER.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뭐 좀 무너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9시 36분인데 로봇주에서도 일부 이제 서로 선별적인 변동이 나오고 있어요.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기준을 잡도록 하죠. 그리고 아이고 하나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좀 나오네요. 자, 포트폴리오를 외부에 계신 분께서 SK하이닉스, 포스코 피처엠,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SKC, 포스코 DX,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코덱스 2차전지 뭐 핵심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하고 다 볼 텐데요. 저 중에서 이제 이 가지고 가실 종목의 기준, 그다음에 우선순위 기준, 정리해야 될 우선순위 기준. 뭐 전체가 다 비슷하게 이제 낙폭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와닿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동하고 압축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를 보면은 보유 비중이 지금 30%, 제가 받았을 때 매입 금액, 평가 금액 기준으로 대략 30%.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기준이 전달받았을 때 평가 기준으로 대략 한 10%, 둘이 합쳐서 그러니까 대략 한 40%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일단 10%가 채 안 되는데 대략 한 10%라고 설정을 할게요. 만약에 이제 그 비중이 좀 모자른 부분은 추후 부분에 다른 종목이 정리되면은 뭐 삼성전자 30%가 아닌데 뭐 30%로 설정이 돼 있다면은 조금 더 편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에 좀 압축을 할 거예요. 최소 범위 70에서 뭐 지금 장의 기준이라면 80% 이상, 뭐 최대 100%까지도 압축 편입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2순위는 이제 현대차로 설정을 잡고요. 저평가 상태이긴 한데 월등하게 반도체가 지금 돋보이는 가격적으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이 비중이 대략적으로 포스코 피처엠 꽤 높아요. 2차 전지를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는 뭐 최근에 반등 변동성 속에서 보셨던 부분이 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16% 정도. 그리고 명확히 할까요? 뭐 계산기를 제가 두들기고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이 9%고요. 전달 받았을 때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 91만 원에 받았는데 지금 84만 4천 원이라서 다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자산이 축소돼 있어서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뭐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이 포스코 홀딩스 기준에 대략 한 12%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C 유리기판 쪽으로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여기도 지금 한 6%, 7%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7%라고 설정을 잡고 그 다음 포스코 DX 기준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러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 있고 포스코 DX도 여기는 이제 뭐 2% 수준이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꽤 많으세요. 에코프로 머티 대부분이 다 2차 전지 관련. 그러니까 뭐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 전지를 분류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내용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가 한 13%, 1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핵심품 뭐 해가지고 인덱스 상품, 인덱스가 아니라 ETF 상품 기준에 코덱스 2차 전지 ETF 에 대해서 2% 정도. 일단은 차트 보면서 이 종목군들 하나 이제 들여다보겠지만 제일 먼저 거래대금 없는 거. 지금 뭐 시장에서는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없는 거. 시장 관심 자체 없는 거.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펀더멘탈이 없는 거. 실적.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실적 없으면 프리미엄 가지고 들어올리는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현금화를 할 거냐 압축을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압축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믿을 구석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쪽의 기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계속 깨져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가 이제 더 격화되는 건데 뭐 지금 더 격화된다는 내용보다는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잖아요. 그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전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설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 동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뭐 그런저런 내용들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다 들여다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2차 전지에는 ETF 상품은 일단 매도하시는 걸로. 얘를 뭐 굳이 들여다보고 설정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가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주를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VVIP방에만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이제 매수세를 냈었고 그다음에 최근 이슈 범위를 하나를 더 넣을게요. 두 개를 더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는 스페이스X 관련된 태양광 이슈이고 그다음에 크게 이제 그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만 유가 강세에 따른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 부각.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해서 이 정도. 그렇게 하고 1순위로 지금 박스 영상이라고 그랬죠. 박스 영상 안 나왔어요? 응? 박스 영상. 출근해서 뭘 또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네. 그래서 박스 영상 지금 자르고 있나요? 이거 나와 있나요? 지금 자료 작업한 거 뭐뭐 있는 거예요? 인코딩? 링크 나오면 바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쪽의 부분도 설정을 잡고 또 지금 하여간은 뭐 로봇주들이 조금씩 그 개별적으로 가격 반발력이 있는 쪽들이 있어요. 뭐 내일 노란봉투법 시행 부분이 심리적인 역할을 줄런지 아니면 또 액티브 펀드 쪽의 신규 상장 부분에 대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 조금씩 뭐 옥석 가리기가 있는 것인지 일단 뭐 하여간에 더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을 잡도록 하고 지금 2%짜리의 종목이 그나마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로 묶였으니까 같이 좀 해석을 할 텐데 정리를 할 거예요. 얘도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SKC도 거래가 없을 땐 거래가 급격히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없는 쪽의 기준은 막연하게 이제 막연하게 거래가 터지고 뭐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오고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씩 보긴 할 텐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거래가 없는 쪽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140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 최근의 기준으로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하위의 거래 대금인 거고 자체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그 전체 낙폭이 확장돼 있다 보니 그 기준에 이제 변동성들이 확장이 된 건데 먼 구간에서 놓고 보더라도 거래 대금은 크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일봉으로 봤을 때 눈에 뭐 크게 형성이 안 된다면 주봉 월봉으로도 보셔도 돼요. 주봉 월봉으로도. 그리고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들. 거래 대금 밑에 이제 파란 색깔 쭉 있는데 변동이 확장될 때 기준 대비 거래 대금 급감을 했죠. 월봉도 마찬가지. 2020년 이후에 2차 전지가 불거졌었고 사실상 그쪽에 대해서 이제 유리판 관련된 내용들이 뭐 2차 전지 쪽으로 설정을 할지 아니면 뭐 IT 쪽으로 기준을 잡을지. 근데 유리판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의 해석 범위가 더 컸단 말이죠. 2020년, 21년 그리고 23년도에 24년도에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컸었고 지금은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줄어 있고요. 개인 수급도 개인이 대부분 물량을 다 떠안은 상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냥 단순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5배, 7배의 PER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적자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설정을 잡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성장성 뛰어난 걸 알겠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라도 시장이 장기적으로 횡보 내지는 조정 횡보가 장기적으로 확장이 된다. 장기적으로 조정 횡보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적이 없는 쪽 경기가 안 좋은데 성장성이 더 부각되거나 하진 않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 주들조차도 오히려 실적이 둔화되거나 악화되겠죠. 근데 실적 자체가 없는 애들이 성장성을 가지고 간다. 경기가 좋아야 성장성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SKC 같은 경우는 믿을 구석 자체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좋으면 다 같이 움직여서 흘러가면 모를까.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쪽이 뭐 IT로 부각이 되든 2차 전지로 부각이 되든 그 성장성에 대한 부각의 요인인데 현재로서는 이란발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 경기가 이제 뭐 둔화돼서 시장이 다 흔들린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는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뭐 변동성이 삼성전자보다 덜 빠져서 움직인다 이런 개념보다도 되돌릴 때 기준에 과연 거래량이 적어서 이제 뭐 호가 공백이 있어서 툭툭툭 건드리고 뭐 돌려놓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흐름이 정상적으로 추세 강화로 연동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제 정리를 해서 주력주로 압축을 하시는 게 옳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낙폭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얘도 이제 뭐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매입 평균 낙가 10만 6천 원이시라고 한다면 10만 6천 원이면은 요 정도인가요? 여기서 사셨나요? 아니면 여기서 사셨나요? 어쨌든 최고점 대비해서 20%면은 삼성전자의 낙폭보다 적어요. 어찌 따지면 더 훌륭해서 덜 빠졌느냐가 아니죠, 사실. 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눌린 거고 SKC는 가격 반발력 일부 주다가 조정을 받은 거고. 그래서 최고점 대비의 낙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뭐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긴 한데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은 못 오르고 제한적인 거고, 그죠? 못 오르고.
그래서 돌릴 때 기준은 당연히 이 삼성전자의 추세 강화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전략 매도 7% 비중이시죠. 전략 매도. 그리고 이제 편입 기준의 설정 보면 또 이제 설명 또 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비율이 2차 전지가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DX까지 다 반도체로 묶고 SKC,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싹 다 반도체로 묶는다면 또 ETF 상품까지 다 묶는다면은 거의 뭐 반도체보다 월등히 많죠. 50% 비중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실적 없어요. 얘 실적 없는 애입니다. 그 상장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해먹을 만큼 다 해먹은 거고 지들이 상장시키고 뭐 상장했으니까 차익 실현 다 하고 그 차익 실현 뭐 하고 나서에 뭐 그 이후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뭐 집권 여당 쪽이 헛소리 하는 거 그 코스닥을 무슨 3,000포인트 날리겠다 그 미친 진짜 욕 나오는 거죠. 또라이들도 아니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그 야당에 뭐 5,000포인트 거품는 이런 것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좀 보좌관들 시켜서라도 좀 공부를 하든 결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맨 처음 우리가 종목을 보기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거래대금 부분과 이런 걸 다 보자 그랬는데 실적 자체가 지금 어쨌건 얘도 없어요. PER이 안 나왔다는 거는 PER이 안 나온다는 거는 순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 295억, 629억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군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 있다라는 것뿐이지 86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ER이 7배, 5배. 그러니까 실적이 뭐 안 좋아서 주가가 막 밀려 내려가서 안 좋은 실적 속에 뭐 PER 뭐 10배 이하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제 PER이 낮아진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서 PER이 낮아진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뭐 여기서 주가 반등이 나오면 이 PER 감당이 되지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띈다 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빠져나가는 쪽의 기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밀리는 쪽은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뭐 대표적으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은 저는 와닿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오랫동안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품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아모레퍼시픽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그나마 뭐 실적 성장성 속에서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치가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KRX의 사장으로 낙하산 부임한 사람 그런 양반들이 탁상행정으로 헛소리 짓거리면서 만들어 놓은 거품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모레와 아모레퍼시픽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저 당시에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재깁니다. 외국인도 파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KRX 50을 만들겠다고 액면 분할을 종용을 하고 주가를 50만 원 미만으로 맞춰라. 아니 어디 감히 건방지게 KRX 대표로 낙하산으로 떨어진 양반이 우리나라 그룹사들에게 50만 원으로 그러니까 포스코, 삼성전자 또 롯데그룹주 그리고 이제 아모레그룹주까지 50만 원 미만으로 아무도 말을 안 듣죠. 사실 뭐 그 말 듣고 안 듣고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KLX 50 지금 써요?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 당시 기준에 액면 분할을 서경배 회장께서도 뭐 액면 분할 안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액면 분할을 합니다. 말을 제일 잘 듣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말 같지도 않게 매수를 했죠. 뭐 그게 입김이 들어가서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중국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고 어? 완다그룹 뭐 이런 거기서 자금 유치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소형 잡주들 막 개거품 만들어 놓고 주가 조작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화장품주가 무슨 엄청난 성장주인 것처럼 PER 저때 80배씩 땡겨놓을 때입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 지수 놓고 보시면 시장 지수가 이렇게 이번 상승률 때문에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데 땡겨서 볼게요. 시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얘도 신고가를 내질 못하고 가격 반발력 정도 수준. 거품이 프리미엄이 빠져나간 정상적인 자리에서는 저렇게 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대주주도 팔아먹고 지들도 팔아먹고 도망갈 정도인데 되겠냐고. 고점 대비 지금 76% 빠져있죠. 그나마 시장이 자상치듯 쳐서 돌려놔서 그런 거지. 24만 8천 원에서 2만 1천 원까지면 90% 이상 빠진 거예요. 90% 이상. 그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뭐 한샘 볼까요? 신규 상장 좀 알고,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 변동성 확장된 거 말고 우리나라의 이 주방 가구 1위다라고 한 게 한샘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 폭등 랠리가 뭐 그런 기준입니다. 저 당시에 운영사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거의 뭐 담합이죠.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얘 좋다고 그냥 막 사재낀 거예요. 그래 주가가 15,000원에서 20배 올라갑니다. 15,000원에서 20배 올라가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나서 무너져 내리죠. 뭐 시장에서 뭐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개념보다도 거품이죠. 세 군데서 이제 잡아들어 올렸다가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 프리미엄이 꺼지고 나면은 절대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2차 전지의 에코프로가 정치적인 영향, 얘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잖아요, 지금. 금양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소송 들어오려나? 에코프로가 지주사로서 실적을 자체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저 수급 논리에 수급만 저렇게 가파르게 들어와서 들어올려놨는데, 이게 2차 전지의 업황에 기인해서 움직였다 보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어쨌든 2차 전지의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테슬라부터 역으로 따져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에 뜬금없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죠, 그 당시에 후보가 일단 미국의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친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을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전기차를 얘기해요. 친환경의 기준의 전기차. 그래서 뭐 2019년도 바닥 찍고 돌리는 과정에 이 앞전 고점까지는 그냥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범위다라고 했을 때 2000년 이후에 뜬금없이 주가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죠. 실질 테슬라의 그 수익은 뭐 소학개미들 테슬라 좋아하고 뭐 다 좋은데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 차트. 2020년도에 다 오른 거죠, 사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2020년 1년. 그리고 정상적인 조정 받다가 이때 이제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가 21년 11월, 12월 이때 이제 사상 최대치고 그리고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22년 1월이 사상 최대치로 형성이 돼요. 그때 이제 오버슈팅자랑 요 장대 양복 하나 나오고 이거 별로 안 밀린 것 같죠? 굉장히 크게 밀린 겁니다. 고점 대비 70% 정도? 이게 고점 대비 70%예요. 많이 밀린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상승률이 가장 높죠. 나머지는 뭐 미국 장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인이 연동돼서 가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테슬라가 못 가는데 2차 전지가 간다? 원래는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터리 3사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배터리 3사가 간다. 그리고 23년도엔 배터리 3사,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가 못 갔고 2023년 하반기에는 전기차가 못 갔고 배터리 3사도 못 갔어요.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에 전기차 못 가는데 22년도 하반기에는 LG 엔솔이 날아가고 LG 엔솔과 함께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날아가고 삼성 SDI가 삼성 SDI 그러니까 배터리 3사 그 중에서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그 생산 방식은 좀 다르다 해가지고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만 날아갔습니다. 그 날아간 이유는 LG엔솔의 유동성 비율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호해수 물량이 있다 보니 82%의 보호해수 물량 LG화학이 갖고 있는 82%의 보호해수 물량이 유동 물량으로 안 잡힙니다. 근데 유동 그 보호해수가 풀리면서 유동 물량으로 잡혀요. 당연히 LG화학은 매도를 안 하죠. 장내 매도를 안 하는데 유동 물량으로 잡히다 보니까 MSCI 지수에서 편입 비중이 높아져요. MSCI 지수에서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편입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주가가 움직임이 우상향으로 나오죠. 유통 물량이 없는데 편입을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그때 당시 시가총액 3위였기 때문에 비중을 3위니까 막 많이 편입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유동 비중이 작으면 편입을 안 합니다. 유동 비중이 이제 풀리니까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죠. 그래서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LG엔솔이 그 당시에 상장 이후에 내리 폭락을 하다가 폭락이라보다는 뭐 낙폭이 있다가 디스플레이가 죄송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당시 기준에 22년도 정확하게 수급도 없이 수급도 없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60만 원 수준에서 35만 원. 시가총액 3위짜리가 속담별 개작살 났죠. 40% 깨진 겁니다. 40%. 시가총액 3위가 40%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점을 뚫어요. 22년도 하반기에 아무 내용 없이 테슬라 빠졌잖아. 이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테슬라 빠졌어. 빠졌는데 뚫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이 당시 한 150% 오르고 금양이 미친 듯이 비이성적인 슈팅을 만들어놨었어요. 금양이. 결론은 그렇게 해서 22년도에 올라왔던 에코프로나 금양, 특히 이제 금양 같은 경우 50% 빠지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도 공략을 했으니까 비중은 많이 줄여놨었습니다만 어찌됐든 30% 이상 밀려 내려왔었고. 그리고 23년도에 배터리 3사가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데 23년도에 배터리 3사는 움직인 게 없었어요. 근데 23년도 하반기에 오히려 시장 지수 빠지고 배터리 3사 밀리고 하는데 미친 듯이 23년도 7월까지 해서 7월까지니까 밀리지는 않았네요. 최소한. 근데 뜬금없이 배터리 3사가 아닌 배터리 3사에게 납품하는 그잖아요. 배터리 3사가 아닌 배터리 3사에게 납품하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많이 오른다? 업황은 개판인데 테슬라 완성차가 전기차 완성차 쪽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그 박순영이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애들 또 선대인이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이 테슬라하고 2차 전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헛소리들을 하고 금양이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거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그런 헛소리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무 기준점 맥락 없이 다들 뭐 빠져든 거죠. 그 내용이 사실상 그 지금 어차피 50% 이상을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 설정을 잡아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23년도에 매도 사인을 강력하게 드리는 사람은 윤정뿐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익을 못 내고 시장 박살날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생방송 저거 안 껐나요? 아직? 저거 넣으시고. 그걸 보시면은
KBS 머니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2차 전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좀 뭐 그때는 미국하고의 시비거리가 아니니까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저 당시에 지금도 뭐 전인구 이 친구 뭐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저 당시에도 전인구라는 꼬맹이 나와가지고 전쟁이 나서 큰일 날 것처럼 그 이제 경험이 쌓인 거지. 그때는 뭐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헛소리를 해대놓고 지금은 이제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보니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나라만 낙폭이가 돼요 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2차 전지 부분은 무조건적인 매도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7월 26일 이후 우린 단 한 번도 2차 전지를 편입하지를 않아요. 7월 26일 이후. 이게 LG엔솔하고 테슬라 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뭐 LG엔솔이 그때 오른 이유에 대해서 LG화학의 81.84% 저게 이제 그 보호해소가 풀리면서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LG엔솔과 LG화학, 삼성 SI,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22년도 하반기 상승률 LG엔솔의 유동 비율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거죠. 저러면서 이제 어부지리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한 100%, 150% 오르고 금양이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론은 그런 내용을 요 IRA에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IRA가 이게 호재입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또 2차 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배터리 3사였었죠. 뭐 부르는 거야 뭐 자유여도 2차 전지의 기준이 아니라 배터리 3사였는데 배터리 3사는 저런 내용 가지고 이제 조정이 나온 거죠. 이제 고점에서부터 계속 중간에 한번 22년 하반기에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22년 하반기에 이게 이제 호재가 아닌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바이든 정부인데 바이든 정부면은 세계 시장에서 이제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거죠.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니까. 근데 뜬금없이 중국을 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든 정부도 보수 쪽의 표를 얻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내가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이야. 중국도 필요 없어. 다 때릴 거야. 그리고 중국산 원자재, 원부품 또 원자재 또 원재료를 쓰는 쪽은 가만두지 않겠어. 쓰지 마. 그게 악재요, 호재예요. 악재죠.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 그 부품을 중국산을 못 쓰게 된다면은 생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죠. 어마어마한 악재죠. 어마어마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저 당시 기준에서는 진보가 아닌 보수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코멘트를 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게 호재인 것처럼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말 같지도 않은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뜯어다 갖다 쓴다. 말이 돼요?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갖다 뜯어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 오염 문제부터 이제 추후에 불거진 부분이 있고. 각 이제 막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특히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 전라남도 쪽에서 우리 쪽에 공장 지면은 전액 뭐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의 정책. 그리고 각 기업들도 우리도 이제 재생된 부분에 배터리를 쓰겠다 뭐 이런 코멘트죠. 그렇게 되면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호재인 것처럼 헛소리들을 해댄 거죠. 그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이제 가지고 계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종목. 그 과정 속에서 포스코 그룹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기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기준에서 뭐 지금 뭐 돌아가신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셨나요, 그분이? 그분이 연루된 커넥션이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법처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의 해외 투자 그리고 광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해서 거기에 이제 뒷돈 커넥션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챙겨버린 거죠. 응? 그게 문제가 돼서 사법 처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사두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이 나오는 거죠. 정부 정책도 있고 하니까 야 우리는 다 갖고 있어. 우리 리튬 강산도 갖고 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포스코 그룹이. 그렇게 되면서 뜬금없이 포스코가 철강주 아니에요? 철강주인 포스코가 뜬금없이 2차 전지 업체로 응? 그렇게 인식이 잡혀지면서 22년도 하반기에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못 갔다 그랬고, 에코프로가 한 150% 갔다 그랬죠. 정확하잖아요. 그때 다 매매를 했어요. 에코프로 매매하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제가 옮겨왔고,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쓰레기들도 1조 넘었을 때는 변동성 매매를 했었고, 그죠? 금양 오른쪽에 있네. 762%. 하반기 기준에, 22년 하반기 기준에서도 800%. 쓰레기인 거죠. 2,600억 아니에요. 700억짜리를 10조까지 당긴 겁니다. 11조 3천억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정상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무너져 내릴 때는 얘는 끝없이 무너진다의 기준이었고 이게 10월 26일이에요. 그럼 10월 26일 대비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돌려놓긴 했는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차트. 10월 26일 이후에 뭐 얘는 시가총액 순위도 3위에서 현대차에게 밀린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얘가 23년 7월 26일이에요. 이게 정점이. 그때 대비해서 여전히 66.6% 빠져 있죠. 주봉으로 보시고 이제 그 당시 10월 26일로 따지면 23년입니다. 그 박순혁이 헛소리하고 개생 난리 지랄을 할 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이제 그런 인간들이 그 쓰레기 인간들이 이럴 때라도 매도를 했어야 되고 이럴 때가 이제 그 제가 판단할 땐 뭐 김건희 씨겠죠. 금융당국에서 이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공매도 금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공매도 금지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뜬금없이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 날 금융당국 수장 두 분이 나오셔서 금감이 금통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공매도 금지를 형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한가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11월 달 요때예요. 그러나서 이제 그때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들 못한 거고 만약에 이제 10월 26일 기준이라면은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요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요거죠. 방송이 이제 10월 첫째 주에 나왔고 11월 첫째 주에 나왔고 어쨌건 요 자리라고 따지면 요 자리부터 하면은 시장이 이 지수 대비해서 이 지수 대비해서 2배 올라올 때 이때 얼마에 870 그것도 공매도 금지가 형성되고 상한가 나와서 이때가 866 그리고 시장 고점이 이제 뭐 이 정도 그럼 50% 이상 올라왔는데 얘는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으로 따지면 저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저 당시에 2,500 얼마였죠? 유가증권 시장은 하여간에 뭐 그 기준에서부터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는데 얘는 못 움직인 거잖아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온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만 갖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아닌 프리미엄이 높은 쪽의 종목군들 기준에 다 끝났는데 들고 계시는 거. 그나마 방사는 그나마 하나 시스템 정도가 이제 강세를 띄는 거고 시장 수익률을 못 넘겨요. 방산도 사실. 최근에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잡으시고 최근 기준에서 단기 변동성의 수익을 내시려고 했다면 단기 변동성이 끝나고 무너질 때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지금 보시면요. 하나 시스템 정도가 지금 1월 9일 상한가, 2월 3일 상한가, 3월 3일 상한가 신고가 내오고 이번 슈팅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지난 7월 달 정점 찍고 나서 6월 달이네요. 6월 달. 그러니까 방산, 조선,
에너지가 전부 작년 6월쯤에 다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이 신고가 랠리 나올 때 못 움직입니다.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요. 거기서부터 슈팅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그나마도 얘가 더블 이상 올라온 거죠. 응? 미국과 이란의 분쟁 이슈 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더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이 당시에 고점 찍을 당시의 지수가 3,000이었어요. 근데 6,300까지 갈 동안에 혼자 비빌빌 대다가 중간에 좀 따라 붙고 이 시장 수익률이니까 단타 매매만 된다는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이번에 이란이 없었다면 얘는 시장 수익률 겨우 쫓아온 수준. 그러니까 단타 기준분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점을 찍을 때가 3,500포인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고점 찍을 때가 뭐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는데, 만약에 요때로 잡으면 지수가 3,000, 그리고 요때로 잡으면 거의 뭐 똑같은 위치잖아요. 이때가 3,100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때로 잡으면 10월 달로 잡으면 얼마예요? 3,500. 10월 달로 잡으면 3,500. 그러면 3,500포인트 대비해서 뭐 3,000포인트가 더 올랐는데, 얘는 뭐 110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게 이번 이란 이슈가 있어도 시장 수익률 또 안 돼.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시장 수익률 택도 안 돼. 100% 올랐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100% 못 갔죠. 응? 그러니까 그나마도 미국과 이란의 이슈 때문에 예전엔 방산하고는 속된 표현으로 개쓰레기 잡주들이 같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이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이 그 당시에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또 나중에 방산주 얘기할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고, 미국과 이란전이 이제 자지러지면 잔잔해지면 그러면은 이제 방산 쪽에 프리미엄 빠지는 거는 또 예전 2차 전지 빠지는 만큼 그 속도로 빠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시장 지수를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단기 조정은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의 낙폭처럼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하나 오션이 뭐 조금 전에 보신 하나 시스템이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실적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가요? 그러진 않아요. 실적이 크게 개선된 건 있는데 PER이 낮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PER 비교했을 땐 더더욱 그렇고. 그럼 하나 오션이 22년 말에 그 23년 말이죠. 23년 말에 24년 말이네. 죄송합니다. 24년 말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됐을 때 11월 10일 날 미국에 전화하잖아요. 당선인 축하전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24년 말에 이제 전화 끊은 이후에 뭐 미국의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그 마스카 프로젝트도 그 이후에 나온 단어고,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에 방산 쪽을 맡기겠다. 방산 쪽에 하나 오션에 예전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의 하나 오션인데 LNG 선박의 대표적인 업체이고, 방산 쪽의 비중이 대략 한 5%뿐이 안 돼, 특수선. 근데 뭐 그쪽 5%뿐이 안 되는 거를 미국 쪽으로 뭐 전체 뭐 신규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명분으로 들어 올려 놓았죠. 그래서 40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오션 40조를 넘겼는데 실적이 바뀐 게 있느냐? 크게 24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뭐 5배? 오케이. 그럼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냐? 라고 했을 때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저평가가 아니, 내년, 그러니까 올해 1조 7천억까지 놓고 보더라도 조선주의 PER이 이렇게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PBR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 오션을 인수한 게 2조에 인수했습니다. 2조. 그리고 2조 가지고도 뭐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2조 가지고 인수했으면 채권단 지분을 산업은행 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갚아서 갚을게. 그 2조는 회사에 그냥 둬.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돈을 줬으면 채권단이 됐든 뭐가 됐든 대주주가 가져가야죠. 그리고 자기 지분 내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2조를 투입을 해서 증자를 해서 2조를 넣고 그 돈은 회사에 있고 돈을 벌어서 갚겠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다 보니 2조짜리가 40조 된 거예요.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잘 선택된 뭐 투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에 그 부분이 한국 항공우주까지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흐름이 됐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의 부분은 하나오션의 부분도 실적의 개선폭이 없이 주가만 2조에 뭐 2천억에서 1조 1천억 그리고 이제 올해는 1조 7천억이나 하지 않냐. 1조 7천억이라는 숫자가 또 순이익 1조 3천억이라는 숫자가 과연 37조 주가 빠져서 37조의 이러한 그 주가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이 결국은 그 고점 찍고 나서의 그 시장 수익률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들이 된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되지 않으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어느 한 시점에 멈춰지고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낙폭은 굉장히 깊어진다. 15만 원대 찍을 때 지수가 4천입니다. 거기서부터 50%도 올랐잖아요. 얘는 못 갔죠. 못 갔으니까 이제 간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가려면은 더 간다 하면은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빵빵하게 더 터져야 됩니다. 지금 무너지지 않는 거는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가총액 규모가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마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놓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거래대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슈가 있고 오늘도 뭐 사상 최대치 수주를 했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을 찍을 때나 이 고점을 찍을 때 7만 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 시장 지수는 3천입니다. 7만 원대 찍고 나서 지금 시장 수익률도 사실은 안 나오는 상태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찍은 게 이제 97,400원인데 거의 뭐 10만 원 수준인데 4,000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한 60%가 더 올랐는데 얘는 기껏 해봐야 얼마? 13%, 15%? 그러니까 못 갔으니까 간다? 아니라니까요. 실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되질 않는데 주가가 날아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제 수급 논리였다라는 거죠. 얘도 지금 시가총액 60조입니다. 60조인데 영업이익이 겨우 1조 나와요. 누적적인 수주가 계속 영업이익을 성장시킬 거다. 그거는 그때그때 계속 성장시키면은 반영되는 그런 반영돼 있는 주가라는 거죠. 이미 다 그 이상 프리미엄.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보시고 작년에 이제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은 누적적인 수급이 굉장했을 때 추가 슈팅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월등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앞전 수급부터 더 월등한 수급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산조선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 과거에 23년 7월 이후에 7월 26일 이후에 2차 전지에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것처럼 지금 방산조선 에너지는 뭐 이번에는 그 방산 쪽을 하나 시스템 쪽을 열어드리긴 했어요.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결국은 지금 이제 3%까지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깨지면 얘도 깨져요. 방산의 기준이 지금 부각되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면인 거지 실질적인 신규 수주가 어마어마해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방송화면들 뭐 보시면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깨지면 거봐 내가 빠진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을 이런 거 뭐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고 겨우 시장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아주 적절한 구간에 25년도 또 24년 말 이때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을 다 매매를 하고 이게 작년 2월 13일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때 다 있었고 매매를 하고 매매 사인을 다 드렸고 하나 오션 마찬가지고 탑픽으로 넣어놓고 전략을 꾸리고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얘는 24년부터 계속 전략을 잡아왔죠. 24년 5월 7월에 포트에 넣어놓고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24년 12월에도 포트에 넣어놓고 남들이 공매도 풀리면 3월 말에 공매도 풀리면 작년에 그럼 무너질 것이다 하는데 뭔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라고 2월부터 공매도 재개되면 난리 난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월 말 종가에도 저 60만 원에도 편입의 기준 설정했어요. 남들 12월 달 깨져 내려올 때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11월 말 뭐 이럴 때. 1월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린 다 60만 원, 70만 원에다 편입을 하고 100만 원대까지의 수익을 다 잡아간 거예요. 얘만 마저 다 보시죠. 뭐 이왕이면. 힘든 장에 뭐 예전 과거 내용도 보셔야 아 그래 가치 움직임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지. 하나솔루션 지금 5만 원 공방까지인데 더 강력한 가격 변동성, 가격 반발력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하나 오션의 기준도 11월 14일 3만 원대에서부터 저거를 10만 원대까지 계속 공략을 해왔으니까 지속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25년도에 조선 다 팔라고 그랬잖아요. 다들.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에 다 넣어놓고 저렇게 방송에 다 가져가고 이게 3월 4일 아닙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교육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보고 2차전지 종목에 대한 마무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윤정두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젠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십시오 말씀드리면 그때 끝내야 돼. 이때 다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마지막 PPT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7월 29일이 마지막 PPT예요. 이게 7월 29일 마지막 PPT 92만 원까지 또 99만 원까지의 매수 기준이 이게 마지막.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월 23일 마지막 PPT입니다. 12만 원, 13만 원까지. 그리고 마지막 물량은 뭐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수익도 있으실 거고 혹은 오히려 얘를 잘라낸 기준도 사실상 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0월 29일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8월 20일 날 뭐 5만 3천 원까지 깨져 내려왔을 때 다시 편입. 그리고 9만 원대 전략 매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9만 원대 전략 매도한 이후에 그게 이제 작년 10월 뭐 11월 뭐 이렇게 될 텐데 11월 그 이후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보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도 어마어마합니다만 그나마도 뭐 얘네들은 2월 말 대비해서는 그렇게 빠진 것도 없는 오히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하나 시스템이 고점에서 하루에 32% 빠졌었잖아요. 그게 감당이 좀 안 되죠. 이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뭐 5위까지 올라오던 그런 종목이 165만 원에서 12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깨져 내려가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준이에요. 지금 삼성전자의 뭐 9%, 10%, 하이닉스의 11% 이런 것을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흐름으로 설정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니케이 쪽이 지금 7%까지 빠져요. 그리고 미국 쪽이 2.4까지 빠지는데 니케이 쪽도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격 줄이기의 기준인데 그 낙폭이 미국 쪽에 이제 3%, 유럽에 5%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드려왔어요. 지금까지 뭐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대처인데 결론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전 저점이 이제 깨진 상태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투매를 하고 또 투매 개념이 아니다. 현금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럼 그 부분은 개별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에게 강요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윤정도를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안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옳죠.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준에 이제 좀 55개 종목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종목이 90개 정도인데 하락 종목이 그래서 2,500개 종목 정도가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대부분 순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굳이 예? 굳이 얘가 좋고 쟤가 좋고 없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편하시고 힘겨우시면 전략 매도에서 일단 쉬시는 게 옳다는 거고, 전략 매도에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내가 기회 되면 살 거, 그 기회라는 게 언젠데. 지금처럼 과도한 조정 속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부분.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둔화 내지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상황이라면. 그러면 세계 경기가 침체되죠. 그럼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쪽이 없게 되는 거고 또 반도체를 원하는 쪽이 없게 돼요. AI 개뿔이나 지금 전쟁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AI야. 끝나는 거지. 또 지금 멈췄네요. 사이드카 발동이 됐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지수도.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론은 지금 기준은 이제 우리 신규 가입하신 분께서 하나솔루션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금요일날 하나솔루션도 찾아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솔루션 차트 자르는 시간 보면 나오겠죠. 그 시간대에 금요일날 자료 오늘 지금 검색기 할 것도 단 한 장도 없잖아. 그 자료 시간대 한번 확인해가지고 하나솔루션 금요일 거를 제가 녹화를 못 눌렀어요. 사실 녹화를 못하게 됐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 기준에 검색기는 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윤정도가 해석을 해서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 주력주 이외에 문자 사인 나온 게 하나솔루션. 그나마 메타방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 SVIP 쪽에 반도체 이외에 갖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기준을 보고 말씀드린 이제 로봇주의 반발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보면서 내일 그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설정해 놓은 전략에서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C 다 매도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다시 보시면 거래대금이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더더욱 없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렇게 해서 진짜 나는 무조건적으로 2차 전쟁 꼭 갖고 가고 싶어 윤정도랑 생각이 달라 하시면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쪽을 오히려 저는 좀 고민을 할 텐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리 기준을 잡는 쪽이 옳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슈 때문에 거래만 일부 수반이 됐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거래대금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23년처럼 그리고 수급이 그렇다고 월등해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리, SKC 정리 정리입니다. 그죠? 거래대금 없어요. 얘도 사실상. 그다음 포스코 DX도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상한가가 나오고 변동성이 또 확장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 상한가에 우리는 수익을 가져갔어요. 이날이 상한가입니다. 10월 31일. 이거 SKC죠. 죄송합니다. 포스코 DX. 그렇게 해서 요날, 그죠? 1월 15일 날 상한가 나왔고 1월 15일 날 상한가 나올 때 검색기 보여드리면은 자료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색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좀 가지시고 이번 기준에 강연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장이 또 확 꺾이다 보니까 사실상 자리가 좀 여유로워졌어요. 두 분이 예약을 하셨다가 나 힘들어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보시면 31,650은 6%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4%대 포착이 돼서 슈팅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그 다음 날까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포스코 DX 쪽 상한가 가게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 5조 8천억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 매매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우리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기준에 들여다보면 뭐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저런 신호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DX의 경우도 지금 거래된 거 어때요? 이날 상한가 감면 빵 터졌잖아요. 개장수부터 앞선 고점 넘기고 검색해 터져 나오고 그럴 때 따라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단타의 기준 그 정도 개념에 그나마도 얘 비중은 이제 2%이시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12% 얘를 철강으로 잡으시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근데 얘가 가장 좀 뭐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2차 전지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 2차 전지 폭등 내릴 때 이렇게 개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떠넘겨졌습니다. 이게 장내 매도를 통해서 27%예요. 27%. 20, 23, 0, 201, 뭐 2월 달부터 20, 23, 7월 26일까지인데 07월 뭐 08월 중순까지로 할까요? 15일. 누적적으로 보시면 2,100만 주를 저 당시에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래돼가지고 과거 데이터가 다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 되는 20한 8%? 9%? 그죠? 상상을 초월하죠. 저게 다 장내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말 같지도 않은 거품.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뭐 인적 분할을 하고 했습니다만 포스코 홀딩스가 어찌됐든 인적 분할을 했든 안 했든 이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포스코의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언제? 2007년도 마지막 오버슈팅 자랑에서 정몽준 회장께서 대선 나오시죠. 뭐 그 이슈가 뭐 어떤 뭐 깊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현대중공업하고 포스코 그룹하고 비이성적인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삼성중공업보다 월등히.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지막 고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정일 뭐라 불러요 그 당시에 김정일 하고 이제 악수를 한 날이 27년 10월 2일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인데 비이성적인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에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옵니다. 장중 내내 이제 강세를 띄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 올라왔었다고 치면 뭐 5% 올라왔다고 치면 왜냐면 그때는 이제 15%가 상한가니까요. 5% 올라왔다 치면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올려서 12%인가로 끝나요. 그래서 역사상 사상 최대치의 고점으로 끝냅니다. 지수를 악수한 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오고 그게 역사상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죠. 어쨌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저때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다 따라 팔아버린 거야. 응? 저는 40년 주식하면서 극대형주 시가총액 10위 안에 또 5위 안에 들어왔던 이런 종목을 단기간에 불과 4, 5개월, 5, 6개월, 6개월 하여간에 반년 만에 IMF도 아니고 지구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두들겨 팬 거는 처음 봅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 23년도에 보시면 3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3조 2천억인데 이때가 거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난 거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고점을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해의 기준의 고점, 그러니까 22년도 고점, 뭐 막연하게 따지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이 더 컸으니까요. 22년도의 고점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고점이겠죠. 어?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22년도 고점 대비해서 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실적은 반토막이 아니라 25% 감소가 돼 있는 거죠. 한 4조에서 3조니까. 근데 주가는 더 올라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애가 시장 지수가 강하다고 무조건 쫓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얘를 어떤 기준에서 편입을 하신 저는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거래대금 없죠.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펀더멘탈적으로 실적 없죠. 명분이 없어요. 실적이 없으니까 거래대금도 없는 거예요. 실적이 없으니까 어떤 명분이 없으니까 주가를 땡기지를 못하는 거고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못 움직여요. 얘가 어떻게 갑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얘예요. 22년도 하반기에 에코프로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마지막에 이제 얘를 편입을 했어요. 꼭 2차 전지를 갖고 한다면 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비중은 30%까지 확대했던 것을 줄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은 다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료들이 안 버리고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10%까지 줄였다가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줄였다가 그게 이제 23년도에 슈팅 나오면서 얘와 에코프로를 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25년 이제 8월 달에 단기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기준에 검색기 포착된 이후에 단기 변동성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도 잡아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3년 7월 26일 이후에 거의 보지 않는 검색기 이 정도 뜨면 저때 당시 한번 보시고 저때 당시에 뭐 얼마부터 뜬 거예요? 37만 원부터 단기적으로 떠서 쭉쭉 뻗어 올라가면 23년이네 이거는 23년 6월 7월 23년 7월 21일 그죠? 그렇게 해서 23년도에 7월 24일 날 매도 신호 드리고 또 방송 나가서 또 매도 신호도 드리고 과도하다. 근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걸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OMA, 20MA 거래를 넘기고 예전의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해석보다는 그 해석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2차 전지라고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도 매매를 하는데 바이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형성돼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OMA, 20MA를 넘길 때 이 거래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래대금이잖아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이때 포스코 퓨처엠의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정점 찍을 때 거래대금이 8조 정도 했어요. 그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하루 거래대금이 많이 나올 때 15조씩 나와요. 이때 얼마예요? 이때 8조죠. 이게 역사상 두 번째 거래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금 거래대금이 대체시장 거래대금이 아닌 정규장에서만 거래대금인데 정규장에서의 거래대금만도 18조, 16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그만큼 움직여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8조를 넘긴 게 딱 한 번이에요. 21년도 1월 11일. 날짜도 안 틀려요. 정확합니다. 그죠? 1월 11일 8조 3,700억. 그리고 7조를 넘긴 적도 없어요. 이때 8조 넘겼잖아. 7조를 넘긴 적도 없어. 이번 그 폭등 랠리 이외에. 그리고 맨 뭐 9만 삼성전자 했지만은 9만 원 찍은 게 5일 뿐이 없습니다. 근데 문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 9만 원에 옥상에 뭐 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작년 4분기 이전의 기준에는 7조도 넘긴 적이 없어요. 6조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인데 포스코홀딩스가 23년도에 8조를 넘길 정도에 그리고 그게 정점이 돼서 무너졌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초대량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기서 꼬리 들고 또 음봉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끝이다.
그게 기술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 선대인이나 특히 지가 무슨 뭐 펀드 매니저였다 뻥치는 그 애널리스트였었다고 또 뻥치는 그 쓰레기 같은 박순혁이나 이런 놈들 지금 왜 안 잡아들이는지 이해를 못해요. 금양 700억짜리 11조 만든 거 왜 주가 조작으로 안 잡아들이는지 얼마나 커넥션을 로비를 해놨으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쪽의 흐름은 과거의 영화를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가니까 동반적인 흐름, 시장이 가니까 뭐 정책적인 흐름 그런 부분의 이슈의 변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들만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가 그 실적을 명분으로 한 수급 혹은 굉장한 이슈. 근데 2차전지 이슈가 지금 안 되죠. 택도 없죠.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쪽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싹 다 정리입니다. 얘네들을 싹 다 지금 어느 가격에서든 다 필요 없어요. 싹 정리.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의 조정이 나온 장인데 나머지 종목 얘도 좋아해 쟤도 좋아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는 왜 그러느냐. 현대차는 쟤네들 다 정리하고 나서 고민을 해보는 정도 수준. 그리고 현대차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로 전부 압축.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인 교육 녹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시간에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이런 그 전략 부분들 다 보시고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솔루션 이런 전략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일단 강연을 오시고 그때 질의응답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왼쪽에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전화하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번 전략에서 좀 잘 종목 압축도 하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예.